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요 10월 마지막 31일 지금 이제 자정을 넘겼습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서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있는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누르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항상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내외 정세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평가, 전망해 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날짜상으로 어제 있었던 얘기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사위가 열렸는데요. 어제는 법원이 국감 대상 피의감 기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수사지휘권,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지휘권 발동이 상당히 위법하다, 그리고 검찰 역사의 지옥이다, 그리고 적법한 수사 지휘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소란스럽고, 실질적으로 이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법원과 이 법원의 판결 문제와 관련한 현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왜 여기서 추미애가 나오느냐,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 법사위 국감만 하더라도 그만큼 현재 추미애가 대한민국 이 전국 현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문제인 것이 바로 어제 법사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대전에 갔잖아요. 29일 날 대전에 갔는데, 대전에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또 이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표시한 이 손가락의 하트, 요즘 저도 이거 최근에 배운 손가락 하트인데요. 요즘은 자꾸 사진 찍을 때 손가락 하트를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손가락 하트 모양이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온라인 선상에서 이 윤석열 총장의 손가락 이 하트 모양을 확대해서 올렸는데, 그 모양이 자칫 욕할 때 쓰는 손가락 모양 같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진과 관련해서 이 하트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사진과 관련해서 이 조국 흑석 공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여러분들 아시죠? 반조국. 이 김경률 회계사가 누군가가 윤석열 총장에게 손가락 하트를 잘 가르쳐 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장관에게 보낸 거라고요? 요렇게 질문을 하면서 네, 그럼 맞겠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결국은 이게 욕한 건데 추미애한테 욕한 거가 아니겠느냐, 요런 지금 해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쉽게 얘기해서 흉흉하다, 추미애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민주당만 빼고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논란을 이야기한 바 있는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 4월 달에. 그래서 여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 교수인데, 이 임미리 교수가 오늘 페북에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 둘 다 해임을 해야 된다, 요런 또 이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 장관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긴 크다. 그래서 현 사태에 관해서는 진퇴양난이고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퇴 않고 남아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되면 문 대통령은 점단 빼는 걸 넘어서 직무유기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정권에서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가 아니라 임미리 교수는 분명히 노선을 정해야 된다. 지금 이 사태, 즉 윤 총장의 이렇게 이 딜레마 빠진 상황은요. 제1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실세라도 끝까지 수사를 잘해서 파헤쳐라. 이렇게 임명장을 주면서 했던 말, 이것이 본인이 잘못된 말이다. 진심 어린 말이 아니었다. 실세는 수사하지 말으라고 하는 말이 잘못 전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바로 실세들을 향한 검찰 수사의 칼을 뺏으려고 하는 추 장관, 그 앞에 조 장관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 장관한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도록 윤 총장을 힘을 실어줘라. 요렇게 하든가. 그 둘 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첫째, 본인이 실세라도 빼놓지 말고 수사하라는 말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행을 못해서 국민한테 사과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실세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윤 총장이 지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소임을 다하라 임기 때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큰 말의 의미와 함축성, 방향성을 본다면 추 장관을 따라야죠. 그 대통령의 말에 원초적으로 이 위반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추 장관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을 자르라고 이렇게 해야죠. 아니 대통령 말대로 실세를 수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윤 총장을 사퇴하라고 해임하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임미리 이 교수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어떤 양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느냐. 추미애 대 검찰 전부의 대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셔서 제가 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주지검의 이완우 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뭐냐. 아니 도대체 검찰개혁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수사권 남용, 수사지휘권 남용, 검찰권 남용, 인사권 남용, 역사에 책임을 짓는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라.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적 역사적 책임을 지라는 말은 현행법 위반 소지도 물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추미애 같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권과 지휘권, 인사권을 남용하고 학살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무자비한 권한을 위법적으로 행사하는 장관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딱 나오니까 이거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추미애 입장에서는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커밍 아웃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개혁으로 답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혁으로 답을 해주겠다는 게 뭡니까? 지금 개혁이 뭐예요? 인사학살. 그게 제일 큰 개혁이잖아요. 지휘권과 감찰권 남용하는 게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사 보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일파만파 지금 검사의 난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이 나왔을 때만 해도 63명 정도 했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무려 4배가 늘어나서 230명이 넘는 검사들이 실명을 달고 이 검찰 내무망에 찬사, 찬동, 격려, 지원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의 난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니다. 검사의 난까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여권에서는 후자로 보는 것이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권의 주장은 청와대. 2,000명 중에 200명이라고 해봐야 10%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떨 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비율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이러한 그 10%라고 하는 비율보다는 지금 얼마나 속된 말로 살벌하잖아요. 걸리면 죽어요. 전부 좌천돼요. 좌천되기 싫으면 집에 가야 돼요. 사표 내고.
이거를 지금 현직 검찰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10%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지금 50%, 60%, 7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숫자 노름에 여권이 함부로 이렇게 숫자를 이용해서 여론을 호재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부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애가 되고 싶다. 이 정부 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애라는 얘기는요. 반발하면 죽는데 왜 반발하냐? 반발하는 게 바보다. 이것을 비아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이다.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 한다. 요렇게 해서 지금 하루 사이에 속도가 그렇게 지금 공포의 인사, 공포의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에 상당하는 거 심상치 않다.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청와대 안에서는 지금 이거 추미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추미애의 이 검찰이 검찰 조직 논리로 가지고 보호하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추미애 장관의 행동이 더 문제다. 이런 인식이 지금 여권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죠. 이제 날짜상으로 박훈 변호사, 이 민변 소속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금속노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진보 좌파에 속하는 변호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변 소속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박훈 변호사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박훈 변호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페이북에 공개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을 통해서 어제 대검에 고발되었습니다. 이 고발받고 나니까 놀랐어요. 그래갖고 일부 말을 바꿨어요.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것이 이 사준모, 즉 고발한 변호사 단체의 이 사준모의 주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쓰레기라는 지칭은 지나치게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돼서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어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니까 쓰레기란 말은 싹 버렸어요. 그리고 본래 이 박훈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또 이 퍼날르기 한 조국. 조국 이런 사람 정말 누가 좀 멋있게 좀 제 입으로는 할 수 없고요. 정말 이런 사람 제발 서울대학교 그 징계위원회 좀 제대로 똑바로 열으십시오. 서울대 그 뭐하는 서울대학이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간판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을 교수라고 두고 있는 거 정말 이 서울대 문제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을 갖다가 뭐 부끄러운 동문 1호에 올려놓는데 무슨 일이 그게 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봉급도 다 주고 있고 징계위원회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고 큰일 났어요. 서울대학교 이거를 퍼날랐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퍼날랐는데 이렇게 명예죄로 지금 소송 들어오고 그리고 조국도 이런 이 페북 SNS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비리 의혹 있을 때 보도 잘못된 거 전부 고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대로 퍼날르고 그리고 이 실명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다 이렇게 해서 퍼날른다 했는데요. 놀래가지고 바꿨어요. 뭘 바로 넣느냐 추가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추가 이 실명은 9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또 보도도 되었네요. 이러면서 그대로 지금 실론 페북에 날르고 있어요. 페북을 통해서. 자, 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뭡니까? 본인이 보호받으려고 검찰 개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예요. 이런 것까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해놓은 사람이 막 퍼나르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신동근 의원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고 또 본인이 보도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 박훈 이 신분 실명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저 실명 여기 뭐 여러분들 신문 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모 이 검사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조국과 박훈이 그야말로 주거니 받거니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국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가족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사팀을 지금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장검사들하고 이성윤이하고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많은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검찰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투고도 있는데요. 지금 본래 이 반부패 일부하고 그 다음에 형사부에 맡기려고 했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반부패 2부에 지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용환 부장검사가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 이거 맡아봐야 성과 내기가 어려워요. 이 죄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중앙지검에서 검토한 결과 기소 자체도 어렵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무조건하고 윤석열 찍어내기 요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배당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운영위 감사에서 이재정 국민의힘 야당 의원이 이 박원순 침실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거를 폭로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재정 의원이 별도의 정보를 수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 실태를 언론에 밝힐 때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여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내년 4월 선거해야 되는데 자꾸 박원순 얘기 꺼내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닫으려고 막으려고 재갈을 물리려고 이재정 의원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 명예훼손까지 거들었어요. 그러면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회견할 때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 당시 고발을 해야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못하겠다. 이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는 당원을 지금 고치기로 공식 발표했어요.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해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는 민주당원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낙연 대표에 관해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라고 말을 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은 비겁하다, 해괴한 말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치고 있고요. 김재련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대표가 사과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과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냐?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사과냐? 이것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미안하다는 말, 사과한다는 말은 귀한 행위인데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분명히 밝혀라. 사과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된 행위였는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과의 언어를 뱉는 것은 먹지 못할 썩은 사과다. 이렇게 하고 있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사건 공론화 이후 민주당이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자 해당 정치인이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한다는 것이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이런 성추행을 당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예.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피해 여성께 마음을 내게 사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피해 여성에 직접 반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하나 새롭게 나온 얘기는요. 이 옵티머스 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옵티머스 압수수색도 하고 이 금감원에서 현장 조사라고 그랬는데 이 김재현 대표가 이 관련 서류 그러니까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이 비밀 서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런 문건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은닉시키었어요. 별도의 비밀 방해 이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탄로난 것이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그래서 이 거래처는 고문들이 관리하며 도움을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펀드 전반적인 운영은 윤석호 이사가 하라. 이렇게 판을 짰다고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어차피 판매 중단되면 전부 다 검찰에 불러 들어가서 다 손이 딱딱 묶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 회사를 살려가지고 형벌을 낮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펀드를 계속 운영해야 하고
즉 김재현이는 계속 운영하고 이동걸 2대 추주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내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윤석호 이사가 모든 걸 책임지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짰다. 그랬는데 이 윤석호 변호사가 딱 다시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단순 사문서 위조로만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 이걸 짊어지려고 보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 이거예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10년 이상의 중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다 뒤집어 쓰기는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윤석호 이 변호사가 최근 들어서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거래처 관리, 이것은 고문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고문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현재 부총리, 최동우 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군인공제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정관계와 금융계의 로비 창구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최동욱 전 총장은 작년 5월에 이 옵티머스와 법률 자문 계약을 해가지고 이 소송 변론을 쭉 해오다가 이 사건이 6월 터지기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총장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의 변론 활동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최근에 다시 보도되고 있어서 최동욱 총장의 이런 입장 발표문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의혹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말 여당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정당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제 뭐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어제가 됐네요.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 흐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이요, 서울 부산시장 불출마 번복, 뭘 저질러도 이기니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 세 패러그래프만 한 1분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액 서울 부산 시민들의 세금이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시민들을 당황하게 하고 그 뒷감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하게 됐다. 이 선거에 민주당이 출마해 또 당선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거부권 부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제는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부터 발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해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집을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는데 당선자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다. 선거법을 강제 개정한 폭거 이후에 절대로 비례당을 안 만들 것이라고 하더니 곧장 말을 뒤집어 비례당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무공천 약속을 망설임 없이 뒤집었다. 이 정권은 울산 선거 공작, 뇌물비리 공무원 비호, 조국 일가의 비리 파렴치, 괴물두더기 선거법 강행 통과 등 심판을 받아 마땅할 일을 저지르고도 총선에서 승리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이기니 이게 이제 못하는 게 없다. 이번에도 성추행 시장들 빈자리를 또 차지한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의미하는 바가 많으시죠? 그래서 내년 4월 선거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